75쪽에 118번째, 제 기호는 117번째지만 무시하셔도 되고요. 틀 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문을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 파일을 하나 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제 밑에 거를 내려가다 보니까 옆에 걸 가다 보면 이게 어느 대리점 거예요? 안 보이네. 이게 무슨 항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아, 판매량이었구나. 그 다음 왼쪽으로 쭉 가서 아, 카메라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여기 B라고 하는 거 보여야 되고 세 번째 줄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지. 여기 B하고 세 번째 줄 다음 칸이 C의 네 번째 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놓고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틀 고정. 틀 고정을 하면 가로로 이렇게 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줄이 생겨요. 근데 보시면 제가 화면을 내려도 얘는 그대로 있죠? 옆으로 가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B라는 칸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라는 항목이고 목표라는 항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틀 고정이에요.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요 아무데나 놓고요 틀 고정을 취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전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예. 틀 고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화면상에서 좌우나 상하로 스크롤 하게 될 때, 스크롤이라는 건 화면이 움직이는 걸 스크롤이라 그래요. 스크롤이 될 때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다 이거지. 좌우로 넘길 때도 항목이 넘어가 버리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틀 고정을 해버리면은 오르락 내리락 해도 세 번째 줄까지는 그대로 살아있고 A, B라는 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옆으로 지나가도 그것이 틀 고정이다. 다음 인쇄할 때는 상관없어요.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화면상에서만 보는 거예요. 인쇄할 때도 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창 나누기 볼게요. 자, 틀 고정은 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세요. 10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하고요 저기 100번째 있는 데이터하고 같이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볼까요? 100번째 봤다가 올라가서 10번째 봤다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럴 때 요 상단에 보면 요렇게 스크롤바 화살표 위에 하나가 있어요. 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쭉 내리면 나눠져요. 이렇게 창이요. 좌우도 그래요. 좌우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자, 그게 뭐냐면 나누기예요. 나누기. 아무데나 놓고 나누기를 하고 내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로만 이렇게 세로만 움직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사라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사라지고 중간에다 더블 클릭하면 다 사라지고.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보세요. 저 위에 10번째 하고요. 10번째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120번째도 볼 수 있잖아요. 얘 따로 쟤 따로. 중간이 나눠졌죠? 여기는 10번째고 여기는 120번째인데 화면을 중간을 쪼개가지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A, B, C, D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거랑 저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데이터를 고치면 여기도 고쳐지죠. 당연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쓰면 얘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200이지. 얘가 50으로 바뀌면 얘도 50으로 바뀌고, 얘가 5면 얘도 5고, 얘가 9면 얘도 9로 같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는. 그러나 왼쪽과 저 오른쪽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상하를 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거랑 저 아래쪽에 있는 거랑 위아래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창 나누기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 정렬.
자, 파일을 제가 두 개를 열어놓고 볼게요. 창이 요 창하고 지금 요거 파일이 좀 얘랑 쟤랑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어떻게 볼까요? 얘랑 같이 보려니까 볼 방법이 없죠. 얘를 이렇게 얘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얘도 나눠지죠? 얘도 나눠져요. 이게 2007이지 않습니까? 2013은요, 엑셀 2013은 얘하고 쟤하고 창을 따로따로 볼 수도 있어요. 엑셀 2013에서는 A라는 파일은 왼쪽 모니터 열어놓고 B라는 파일은 오른쪽 모니터 연결해서 따로따로 두 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엑셀 2007은 이 창을 옮기면 A도 옮겨가고 B도 옮겨가고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창을 나눌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보기에 가서 정렬에 가서 세로로 정렬하면 얘는 A라는 파일, 얘는 B라는 파일 서로 다르잖아요. 얘를 가로로 정렬하면 위쪽에는 A 파일, 밑에는 B라는 파일, 서로 다른 파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렬한 걸 해제하는 방법은요, 얘를 전체 창으로 바꾸면 다 전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는 기출01이고 하나는 기출02인데 어떻게 보죠? 하나는 기출01을 보고 하나는 기출02를 봐야 돼. 왼쪽에는 기출01을 보고 싶고 오른쪽에는 기출02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봐요? 볼 방법이 없어요. 같은 파일을, 하나의 파일을 시트별로 뜯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엑셀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제해요. 얘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뭐라고 뜨냐면은 얘는 어차피 여기는 13번 문제 2라고 써 있고요. 13번에 2라고 써 있어요. 상단에. 얘는 13에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는 기출 01을 보고 있는 거고요. 13에 2는 기출 02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정렬을 해서 세로로 정렬을 하면 얘는 뺄게요. 다시 하나는 기출 01이란 시트를 보고 있고 하나는 기출 02 시트를 보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시트를 볼 수 있게끔 하려니까는 하나의 파일을 복제해서 쓰는 거예요. 복제. 근데 얘를 건들면 얘도 건드려져요. 안에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기출 같은 기출 02니까 하나는 저 위에를 보고 하나는 저 아래를 볼 수도 있겠죠. 틀 고정을 해서 나누기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새 창으로 파일을 두 개를 나눠 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가 하나를 숨길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문서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자꾸만 볼 것 같아. 그 닫자니 내가 이따 또 열어서 봐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숨겨요. 화면 밑에 지금 뭐뭐 보고 있어요? 기출01, 기출02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게 없어졌나? 숨기기 취소가 보면 무작정 따라하기 요건가? 얘를 제가 숨겼나요? 10번 문제를 숨겼나 이거? 숨기기 취소가면 또 하나 있죠. 무작정 따라하기 요거 나왔네. 얘를 숨긴다고. 어디가 있어? 숨기기. 그럼 파일이 하나 숨어졌죠? 여기 숨었네 하나가 또 뭐. 예. 얘도 숨겨. 숨겨. 얘도 숨겨. 그럼 이 사람은 엑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숨기기 취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숨겨져 있거든. 얘도 하나 열어놓고, 쟤도 열어놓고, 얘도 열어놓고, 다 열어놓으면 이제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다 있는 건데, 남들 보기 좀 뭐 할 때는 숨겨놓고 화장실 가는 거지. 열어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인사과장님 자리에 컴퓨터에 엑셀에 뭐가 열려있다. 그럼 지나가다가 다 보게 돼 있죠. 인사과장이 뭘 하고 있잖아 지금. 이번에 뭐 명퇴자 명단에 혹시 내가 있나 없나 본단 말이야. 살며시 지나가다가. 그런 인사과장님은 반드시 어디 나갈 때 숨기기 하고 나가야 돼. 근데 요령 있는 사람 요거 보면 알죠? 어머 취소가 있네.
취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취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취소가 없잖아요. 취소가 없죠? 취소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숨긴 게 없다라는 얘기지. 한 개라도 숨겨놓으면 취소가 활성화되어 있거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새 창을 열어서 똑같은 화면을 복제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2번 문제 보실래요? 오른쪽 2번 문제. 지금 ABC가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왔죠? 창을 나눈 거죠? 어디다 놓고 나눈 거예요? ABC까지 보이고 1, 2, 3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에 나온 거야? C 다음에 D고 3 다음에 4니까 D에 네 번째에다 클릭하고 창을 쪼갠 거죠. 이거지, 이거. D에 네 번째다 놓고 나누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ABC까지 잘린 거잖아. ABC까지 잘렸으니까 어디다 누른 거야? C 다음에 D, 3 다음에 4니까 어디? D에 네 번째다 놓고 나누기를 누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답은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는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는데, 우리 실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페이지 설정이. 근데 필기시험에는 전반적인 걸 묻는 거거든요. 이건 뭘까요? 여백. 좌우상하 여백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도 아리안글로 여러분 문서 작성해 보셨잖아요. 그럼 좌우상하 여백이 보이잖아요. 얘도 여백이 있어요. 얘도 여백이 있는데, 여백을 얼마나, 왼쪽엔 얼마큼 띄우고 오른쪽엔 얼마큼 띄우고 상단에 하단에 얼마나 띄우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상단에 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위에 이만큼 떨어져 있죠. 왼쪽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왼쪽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여백이 있고, 아래쪽에도 이만큼 여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백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를 많이 입력 못하지 않습니까? 여백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 책도 보세요. 우리 책을 보면 좌우상하 여백이 조금 한 1c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런 양식이 들어와 있어요. 산출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산출조사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공부하시는 분이 출석을 얼마나 많이 잘했는가, 그거를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면 우선순위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국비로. 근데 보시면 위에 여백이 있죠. 좌우상하 여백이 있죠. 이 여백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맹이를 입력을 못하지. 그래서 여백을 너무 없애면 어떻게 돼요? 여백을 다 없애면 또 보관을 못해. 묶을 공간이 없잖아. 적절히 여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백을. 자,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을 얼마나 줄 거냐 이거지. 왼쪽에는 1cm만 줄 건지, 위쪽에는 1cm, 2cm를 주고 머릿말은 1cm. 머리글이라는 건 뭐냐면 상단에 똑같이 나오는 메시지를 머리글이라고 하고, 하단에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건 바닥글이라 그래요. 얘는 2cm. 2cm 안에 1cm가 들어가요. 2cm 안에 1cm가 들어갑니다. 아래 한글은요, 위쪽 여백하고 머릿말 여백이 따로따로 있어요. 2cm, 1cm면 합이 3c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는 2cm 안에 1cm가 포함돼요. 여기 이렇게 왼쪽 있고요, 머릿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전체가 윗 여백인데 그중 1cm는 머리글로 쓴다 이거죠. 그걸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거를 1cm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뭐. 없는 거지. 자, 왼쪽도 2cm, 오른쪽도 2cm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왼쪽과 오른쪽에 공백이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가로로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인쇄할 수 있죠. 가로.
자, 얘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이거 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보세요. 보실까요? 한번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 보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해서 다음 눌렀더니 12페이지까지 인쇄가 된대. 12페이지까지. 근데 12페이지가 양이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요. 여기다 색깔을 칠해놔서 조금 더 보기 싫은데, 자,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현재 9페이지래요. 9페이지. 이거를 9페이지 말고 줄일 수는 없을까? 9페이지 말고 한번 줄여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이거를 몇 페이지로 만들 거냐면요, 6페이지 분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6페이지요. 페이지 설정에 가서 두 용지 너비 3, 그럼 어떻게 되나? 6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 6페이지. 잘하면 4페이지도 줄 것 같은데 4페이지로 둘에 둘이면 얼마나 되나 볼까요?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근데 가서 보니까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67%로 줄인 거래요. 100페이지, 100%로 늘리면, 100%로 하면은 몇 장이 나온다고요? 9장이 나오는데, 이거를 얼마로? 한 65% 정도로 줄이면은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로 나온대요. 글자가 좀 줄어서 나오겠죠. 글자가 좀 줄어서. 이때 여백을 좀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백을 요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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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0이라고 치고, 그러면 좀 공백이 여유가 있겠죠. 그렇죠. 가로로 찍으면 또 어떻게 될까? 가로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6페이지가 나오네. 가로로 찍으면 6페이지야. 그러니까 세로로 다시 찍는 게 낫겠네. 세로로.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밑에 네 페이지라고 떠요. 예,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축소할 수도 있고, 예, 이거를 100으로 하면 원래대로 다 보이는 거고. 여백에서 여백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얘를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잖아. 가운데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운데 나와라 그래요. 그럼 가운데 딱 들어옵니다. 알아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왼쪽에 여백을 더 뭐 줄이고 늘리고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너 가운데로 가, 그런 거죠. 가운데로 가,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돼? 왼쪽 모서리부터 인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 머리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건데요, 머리글하고 바닥글하고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머리글 들어가 볼게요. 저 3등분을 해서 여기 왼쪽에는 홍길동 제작이라고 쓰고, 여기는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고, 날짜를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쪽번호를 넣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페이지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이제 뭐라고 글자를 쓰면 페이지가 늘어날 거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여기는 2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2라고 나왔죠. 여기는 1페이지고 얘는 2페이지고 서로 다르게 페이지 수를 출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페이지를 나는 10부터 시작하고 있어. 10. 그러면 10페이지 다음에 11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10페이지부터 인쇄해요? 10이라고 왜 인쇄해? 누군가 9페이지까지 인쇄를 해놨나봐. 그러니까 내 거는 10페이지부터 담아줄 거야.
이런 책을 만들 때, 옴니버스 책을 만들 때 일지매라는 사람은 9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출하나 봐. 그 나는 10번 페이지서부터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1페이지면 안 되지. 그 사람도 1페이지가 있는데. 그 5페이지를 나눠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주문하는 거죠. 당신은 20페이지서부터 인쇄하게끔 하세요. 20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라고 인쇄가 되게끔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여기 들어가서 얘를 2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작성한 문서는 20, 21, 22, 23 이렇게 나가겠지. 예. 머리글 바닥글은 그런 겁니다. 요 머리글 바닥글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 요 기호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트는 뭐냐면은요, 1페이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찍혀요? 1페이지가 어떻게 찍혀요? 제일 여기가 1페이지가 되겠죠. 여기가 1페이지가 될까요? 여기 2페이지는 어디에요? 아래에요? 오른쪽에요? 여러분 아래 한글 해보셨죠? 아래 한글은 위에서 아래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페이지가 위아래로 잘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엑셀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펼쳐놓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3, 4, 5, 6 밑으로 내려가다가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죠. 옆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4, 5, 6, 7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8, 9, 10, 11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갔다가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루선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 2, 3, 4 넘어가고,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5, 6, 7, 8 나가는 거예요. 페이지 순서가.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봐서는 헷갈리시죠?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1페이지라고 써있어요? 1페이지라고 숫자 보이시죠?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3은 끝났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4, 5, 옆으로 가면서 6, 없으니까 또 앞 밑으로 내려가서 7,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걸 행우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우선으로 바꿔놓으면은 1페이지가 위에 있고 2페이지가 아래로 있고, 그 밑에 3페이지, 4페이지 가다가 이제 3페이지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옆이 4페이지가 되는 거죠. 방향을 아시겠죠?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냐? 우리 사장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쇄하면 사장님이 싫어하거든. 사장님 어떻게 인쇄해드리면 좋을까요? 야, 위에서 아래로 인쇄해. 그리고 없으면 옆으로 넘겨. 이런 분도 있고, 야, 옆으로 먼저 찍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옆으로 찍고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찍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찍어서 사장님 보고 알아서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그렇게 보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틀 고정을 했죠. 아까요. 틀 고정. 여기다 놓고 틀 고정을 하면, 여기도 틀 고정을 누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옆으로 가더라도 요거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인쇄를 작업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인쇄 작업하면은요, 인쇄 작업 미리 보기 들어가면 이게 1페이지고 다음이 2페이지인데 2페이지에는 뭐가 없죠. 위에 항목 이름이 없잖아요. 이전 페이지에는 있는데 다음 페이지는 없잖아요. 얘도 그러면 좋거든. 몇 페이지마다 같이 찍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이 세 번째 줄이고 반복할 열이 B번째 칸이란 말이야. 그리고 인쇄를 누르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다가 옆으로 넘어가요. 옆으로 이제 다 넘기고 나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이 품목이 항상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목표량이니 이런 건 보이고, 이런 거 보이고, 냉장고인지 비디오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하면은 여기가 1페이지잖아요. 1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가면 위 항목이 빠졌지 않습니까? 계속 넘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왼쪽이 냉장고인지 비디오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알맹이만 찍히니까 얘를 칼로 쫙 잘라가지고 한 대 쫙 붙이면 큰 종이로 나오겠죠. 엑셀 화면처럼 크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프린터 용지가 큰 게 없으니까 나눠서 인쇄를 해줘야지. 나눠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틀고정처럼 쓰는 기능이 뭐다? 틀고정처럼 쓰는 인쇄 기능이 뭐다?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 이게 뭐고 반복할 열이 뭐냐 이거. 눈금선은 뭐 흑백은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칼라로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흑백으로 하면 흑백으로 찍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인쇄는 뭐냐면요, 그림은 인쇄를 안 해요. 셀만 인쇄합니다. 셀. 왜? 빨리 인쇄해서 내가 보려고.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그림은 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빨리 인쇄하게 하고 내가 보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사장님 거는 간단하게 인쇄를 빼고 인쇄를 해야지. 그래야 그림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행렬 머리글은 뭐예요? 이거 ABCD는 보여줘라 이거예요. ABCD. 아까는 행렬 머리글에서 없었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A인지 B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행렬 머리글을 보여주면은 이게 A, B고 현재 A는 안 들어갔죠? 1은 없잖아요. B서부터 들어갔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걸 보여주면서 123번째 줄까지 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렬 머리글이다 이거지. 행렬 머리글. 그래서 A, E까지 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인쇄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할 거라면 그렇게 설정해 놓고 나서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로 쫙 찍히는 거고 그냥 인쇄 미리 보기로만 하면 인쇄하기 직전에 화면을만 보는 거고.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할 건지 그냥 확인 누르면 프린터로 인쇄되는 거죠. 자, 요 시트만 인쇄할 건지 아니면 기출공일 기출공이도 인쇄할 건지, 이렇게 하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인쇄하고 기출공일 시트 인쇄하고 기출공일 시트 인쇄하고 이렇게 다 인쇄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현재 시트 것만 인쇄하는 거고. 몇 세트 인쇄할 거냐? 5세트 인쇄하고 싶다. 5세트.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9, 10 찍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찍고 한 부씩 인쇄하는 거니까 5사람 거 인쇄하는 거예요. 요거 빼면 뭐가 돼요? 1페이지 5장 찍고 2페이지 5장 찍고 3페이지 5장 찍고, 그렇게 요거는 1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쭉 한 세트 찍고 또 다시 두 번째 사람 1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쫙 찍고, 이렇게. 어떨 때 이거를 나눠 쓸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 또 나눠드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여러분 수업에 필요하신 인원수만큼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20명 인쇄해놓고 한 분씩 인쇄를 딱 체크하고 인쇄를 누르면 1, 2, 3, 4, 5, 1, 2, 3, 4 해갖고 20사람 거 20명 거 착 찍혀 나오겠죠. 그런데 인쇄를 못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제 사무실 와서 강의실 와서 인쇄를 할 때는 한 분씩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거 10페이지 찍고 두 번째 사람 거 10페이지 찍고 세 번째 사람 10페이지 찍다 보면 저 끝에 있는 사람 못 받아가. 그때는 한 부씩 인쇄를 빼야 돼. 1페이지만 20개를 찍고 나눠드리고, 설명하다가 2페이지 인쇄가 되면 또 나눠드리고 3페이지 나눠드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드릴 때는 이렇게 한 부씩 인쇄를 빼는 거고, 한꺼번에 몰아서 인쇄할 때는 한 부씩 인쇄를 체크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인쇄란 개념이에요. 인쇄란 개념. 아까 요런 거, 요거 이 기능이 뭐다라는 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요게 무슨 기능인지는. 인쇄도 마찬가지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정렬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정렬은 우리 부분합할 때 정렬했었죠. 예. 정렬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정렬할 수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하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문자가 작고 대문자가 큰 거예요. 소문자가 작고 대문자가 그러니까 대문자지. 그럼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돼요? 소문자 A가 제일 위에 올라가지. 그럼 대문자 Z는 저 밑바닥에 있겠고. 자, 그런데 숫자를 정렬하라 그러면 0이 제일 작고 마이너스가 작고 그 다음에 1, 2, 3, 4로 가겠죠. 내림차순하면 큰 숫자가 또 거꾸로 위에 올라가겠고. 기억에서 히읗 A에서 Z라는 거는 알겠는데 섞으면 숫자가 위에 우리말이 아래 영어는 중간에. 근데 그 중에 특수기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특수기호 뭐 쉼표, 괄호 열고, 샵, 다운표 이런 것들은 숫자 다음에 알파벳 뒤에, 알파벳 전에 나오는 거죠. 빈 셀은 무조건 정렬 안 해요. 저 뒤로 끄집어 버립니다. 빈 셀하고 공백은 달라요. 빈 셀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빈 셀이고 공백은 뭐냐면 스페이스바 누른 게 공백이에요. 이거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스페이스바를 제가 눌렀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어있는 거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스페이스바 누른 것도 글자거든요. 스페이스바도 글자예요. 근데 비어있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취급 안 해요. 무조건 뒤로 갑니다. 오름차순을 해도 뒤, 내림차순 해도 뒤. 걔는 안 논다 이거야. 근데 뭐라도 들어있으면 정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빈칸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빈칸이 2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빈칸 하나보다는 2개 들어간 게 크겠지. 빈칸끼리는 100만이 커요? A가 커요? 100만이 커요? A가 커요? A가 크잖아요. 숫자 다음에 글자잖아. 어떤 숫자가 와도 글자보단 작아요. 100억이란 숫자하고 기억이란 글자하고는 기억이 더 크죠. 영문자보다 우리말이 뒤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에서 글꼴 같은 거 지정하려고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영문 글꼴이 위에 있고 A, B, C, D 이런 글꼴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 우리말 글꼴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말 글꼴이 위에 있었거든. MS사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영문으로 미국에서 엑셀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 영문 엑셀을 우리말화 작업을 해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메시지들을 다 우리말로 바꿔야 되겠죠. 얘네들은 삽입하면 인서트라고 하고 데이터는 데이터고 보기는 뷰어, 개발 도구는 툴,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우리말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엑셀 옵션에 가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잖아요. 이런 거 가불병정. 영문은 뭐만 있어요? 썬데이, 먼데이, 제누어리, 페이버리 이것밖에 없지. 그럼 우리말화 작업을 하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름말을 넣어야 되고요. 또 일본에도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어 엑셀에는 또 일본말로 뭐를 해놔야 되잖아. 일본말 쓰는 거. 걔네들은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안 쓸 거 아닙니까? 제누어리 페이버리는 쓰더라도 그럼 걔네들 것도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세팅해 놓고 이제 출시를 하는 거예요. 각 다 달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까지 완성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거 테스트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영문 엑셀보다는 우리말 엑셀이 좋은 거예요. 영문 엑셀 기능에다가 우리말 기능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문 엑셀보다는 좋은 겁니다. 자, 정렬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다가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까지 얘기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글자로 봤을 때는 숫자가 작은 거고요. 영어가 그 다음이고 우리말이 마지막이다 이거죠. 근데 논리적인 값들이 그 다음이다 이거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정렬을 할 때
순서가 제대로 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기본은 위에서 아래로 정렬이지만 좌에서 우로도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동 필터 기억나세요? 자동 필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요거였지. 잠깐만.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서 필터 딱 누르면 요거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 2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20 이상인 것만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품목 중에서는 오디오만 가져와라. 오디오만 착 열리는 거고. 자동 필터잖아요. 자동 필터. 자동 필터는 무슨 기능이에요? 엔드 기능이지. 엔드 기능. 반드시 항목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순 숫자만 넣어주고 보세요. 이렇게 숫자만 넣어주고 이거를 필터링 하래. 못한다고. 얘가 국어인지 영어인지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목표량인지 판매량인지 이게 냉장고인지 뭐가 있어야 뭐 걸러내든 말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써 있습니까? 예, 상위 탑10. 탑10이라는 건 뭐예요? 100분율 기준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필터에 들어가서 탑10 상위 10개 항목 10개만 따질 거냐? 이 10개 제일 높은 거 10개. 아니면 이거를 뭐로 할 수도 있다? 상위가 아니라 퍼센트로 할 수 있어. 10%. 아니 5%만 보여줘라. 제일 성적적으로 5%만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다 21이 가장 많은 건가 봐. 다 다른 거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틀렸다. 제가 난수를 지금 발생시켰어요. 난수. 숫자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자, 필터를 해서 가장 탑10 10개만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10개가 나온 거예요. 10개요. 그런데 또 10개만 해라 그러면 값이 또 바뀌죠? 매번 바뀌죠? 숫자가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난수함수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바뀌라는 거예요. 계속 바뀌라는 뜻의 의미가 난수함수인데 매번 바꿀 때마다 어떻게 된다? 매번 바뀌어요. 네, 상위 10개만 출력해라 그러면 상위 10개가 나오고, 필터를 해제하면 자, 숫자가 매번 바뀔 거예요. 매번 바뀌게끔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눈썹 자, 보시면 매번 숫자가 다 바뀌게끔 해놨어요. 난수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명령을 걸면은 재미있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고급 필터는 단순해요. 자동 필터는 내가 원하는 항목 중에서 뭐 나는 냉장고만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값만 보여주는 거고, 나는 냉장고 말고 뭐 비디오만 보여줘라 그럼 비디오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급 필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50 이상인 것만 걸러라 그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여기다 쓰죠. 이렇게 여기다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50인 경우만 찾아라 이렇게 해서. 근데 판매량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가지고 과연 필터링이 뭐일지는 모르겠어요. 항목 이름이 똑같은 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고급 필터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어디에 있다? 이게 조건이고, 그래서 출력을 여기다 해라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만 딱 출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매량이라는 항목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 것 뿐이고. 고급 필터 우리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텍스트 마법사는 뭐 하는 거예요? 텍스트 마법사는 고급 필터는 했고, 텍스트 마법사는 글자를 쪼갤 때 쓰는 거예요. 글자를 쪼갤 때. 한번 좀 볼게요. 메모장에다 글을 썼는데, 자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사이가 뭐로 떨어졌나 보세요. 이렇게 탭으로 들어갔어요. 탭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엑셀 화면에다 집어넣으면은 얘네 같이 붙어서 나왔잖아요. 잠깐만 뭐가 이상하게 됐다. 편집 모드 다음 바꾸기. 여기 스페이스바를 컴마로 바꿔라 그러면 모두 다 바뀌었네. 이상하게 됐겠다. 이상하게 됐을 텐데. 아이씨.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이거 예전에 우리 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엑셀에서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지 않죠? 어떻게 가져왔어요? 탭 필요 또 이 데이터냐? 요거 한번 볼까? 이걸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글자가 쭉 붙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붙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만큼씩 이렇게. 그럴 때 블록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구분기호가 뭐로 되어 있어요? 쉼표로 되어 있잖아요. 쉼표로 나눠주면 촥 알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불러올기 열기 눌러가지고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기호가 스페이스바다, 이게 스페이스바 공백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첫 시간에 했다고 이건. 텍스트 마법사를 이용해서 가져오는데 구분기호가 뭐냐 이런 거를. 구분기호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보통 일반어로 가져오라 그러면 글자는 글자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날짜는 날짜대로 알아서 가져와요. 지금 문제지에 보면은 80페이지 1번의 설명 보면은 다음과 같은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 불러오는 과정에서 네 번째, 텍스트 서식이 일반어로 설정되어 있으면 모든 자료는 텍스트로 변환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텍스트는 텍스트, 숫자는 숫자, 날짜는 날짜, 알아서 그렇게 변환돼서 온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텍스트로 불러올 수도 있겠죠. 23이라고 썼는데 그 23이 숫자 23이 아니라 글자 23처럼 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계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부분합은 어떤 거였죠? 기억나세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부분합을 하기 전에 뭐였죠? 정렬.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정렬. 여기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해야 돼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을 해야 돼. 그래야 서로 모일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부분합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었죠. 근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중간값, 최빈값 뭐 이런 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백분율 이런 건 없다 이거지. 예. 그 80페이지 오른쪽 칸에 있는 1번 문제, 부분합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 했는데 그 중에 뭐 백분율이라는 거는 백분율은 함수도 아니고, 백분율이 함수예요? 100분의 1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리고 몇 퍼센트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지 함수는 아니잖아. 보통 우리가 함수 하면 뭐야? 는 해가지고 쓰는 거, 사인, 코사인 뭐, 그 다음에 뭐 썸, 에버리지 이런 게 함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해제하고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무작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분합을 하나 했어요. 그룹화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뭐뭐의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시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럴 때 최대값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빼고 해야 된다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예. 부분합을 망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제거하면 돼요. 부분합에 가서 원래 데이터로 돌아간다 이거죠. 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피벗 테이블에서 나오는 함수가 있었죠. 뭐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피벗 테이블은 장점이 뭡니까? 정렬을 하지 않고 데이터가 섞여 있어도 마음대로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터에는 뭐를 넣고, 행에는 뭐를 넣고, 열에는 뭐를 넣고, 시그마 값에는 뭐를 넣고, 어쩌고 저쩌고. 그 날짜 같은 경우는 그룹화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존 워크 시트에 했잖아. 우리는 항상 기존 워크 시트에 했잖아. 예. 피벗 테이블에서 요거 보시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오른쪽에다 칸이 생기잖아요. 뭐 필터에는 뭐를 넣어라, 뭐 행에는 뭐를 넣어라, 열은 뭐를 넣어라, 시그마 값은 뭐를 넣어라. 그럼 거기다 뭐 클릭하고 드래그 해서 그 항목 클릭하면 합계가 평균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목표값 찾기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목표값 찾기. 그 목표값 찾기에서는 결과값을, 입력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실기 연습할 때 했었을 텐데.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우리 매크로 했었죠? 오늘 차트 할 차례인데. 예. 그 목표값 찾기도 우리가 해봤던 거 기억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시나리오. 시나리오화 할 때 우리가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했었죠. 먼저 시나리오에 가서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 반품 수량 증가, 반품 증가, 반품 감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시나리오에는 우리 그때 A 반품, 뭐 B 반품 수량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A 항목과 B 항목 두 개 셀을 변경했었죠. 그 변경되는 셀은 동시에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문제 보면은 그런 거 나온다고. A 항목과 B 항목에 대해서, 그럼 만약 A, B, C, D 항목 4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32개까지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럼 시나리오를 또 만들 수도 있죠. 반품량의 증가, 반품의 감소. 근데 반품이 많이 증가, 적게 증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나리오 안에는 64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변경되는 셀은 32개까지 할 수가 있고. 예. 시나리오 이름은 반드시 입력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면 그것이 어디에 생긴다? 현재 내 시트 왼쪽에 생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른쪽에다 옮겨야 됐다 하는 경우도 나온다 그랬어요. 데이터 통합은 뭐죠? 데이터 통합, 원데이터 블록 잡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통합 눌러가지고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 블럭 잡고 김포공항 블럭 잡아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선택해가지고 왼쪽 열 첫째 줄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첫행 왼쪽 열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나는데. 매크로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매크로는 순서대로 저장시켰다가 그걸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거라 그랬죠? 순서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 VB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라 마우스로 키보드로 드래그 하거나 키보드로 썼던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1급은 이 VBA,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VB 에디터가 작동이 되면 여기다 직접 키보드로 쓴단 말이에요. 예. Alt F11번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되고 절대 주소, 상대 주소 다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Alt F8번 누르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매크로 목록 상자 나온다 그랬어요. 무슨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목록 상자가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실습할 때 우리가 빼먹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예요. 자, 먼저 한번 15번째 매크로인가요? 예, 여기 합계구하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삽입해 가서 도형을 그려 가지고 이 도형에다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처음부터 매크로를 만들어요. 매크로를 기록을 합니다. 뭐 합계 구하기 매크로. 이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1 합계 구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때 바로가기 키를 제가 컨트롤 A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확인 누르고 여기에 지금 합계 구하기 만들면 되는 거죠. 합계 됐지 않습니까? 자, 기록 중지할게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매크로 대화 목록 상자에 보면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얘를 편집 눌러보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짠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니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어쩌고저쩌고 클릭했더니 답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때 컨트롤 A라고 제가 지정했었죠. 여기 보면 얘를 컨트롤 A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직접 실행하면 답이 되겠죠. 얘를 직접 실행하면 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실행하려니까 귀찮잖아요. 실행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지정하는 거예요. 얘를 지정하는 거야. 그럼 얘 누르면 답이 되게끔 본래는 여기 와서 얘하고 상관없이 여기 와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컨트롤 A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컨트롤 A 누르면 딱 되거든. 근데 본래 컨트롤 A가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 A가 뭐 하는 거예요? 전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 A를 뺏겼잖아, 매크로한테. 컨트롤 C 눌러볼게요. 컨트롤 C. 우리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돼야 되는데 복사 안 되고 합계가 나왔단 말이야. 컨트롤 C가 복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컨트롤 C라고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안 된단 말이야. 이 매크로가 먹는 거지. 매크로에 사용하는 명령은, 매크로에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본래 컴퓨터에 있는 기능보다 올라가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컨트롤 대문자 C를 써요.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른다고. 그러면 그냥 블럭 잡으면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Shift C를 누르면 합계가 구해지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합계가 구해지고. 왜? 다르거든. 얘는 대문자 C를 눌렀을 때만 이 매크로가 작동이 되고 소문자 C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복사 기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말을 못 써요. 기억, 니은 이런 거 못 쓴다고. 숫자도 못 써요. 오로지 알파벳만 쓰는데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를 클릭하면 답이 나오면 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끔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데 잘 보시면 저는 어떻게 명령을 걸었냐면은 여기다가 글자를 쓰든 뭐 어쩌고 저쩌고 쓰든 상관없고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을 누르셔야 되는데 글자가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되면 괜찮은데 매크로 지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럼 도형 자체에다가 오른쪽 누르면 매크로가 되죠. 그래서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를 지정한 거예요. 누르면 합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도형을 먼저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합계를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지. 여기는 합계 지우기 기록 확인. 자, 블럭 잡아서 지우고 기록 끝. 이거 누르면 합계 나오고 이거 누르면 지워지고 합계 나오고 지워지고 합계 나오고 지워지고 따로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도형을 그리고 도형에다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도형을 먼저 만들고 도형에다 지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매크로를 사용을 한 거죠. 매크로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답은 똑같아요. 네. 근데 매크로 명에는 F5번을 누르면 매크로 에디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지정할 때는 글자에다가 도형에다가 그림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기 양식 컨트롤이라고 하는 여기다가도 매크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누르면 딱딱 누르면 매크로가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예.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목록 상자가 나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귀찮으니까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고 연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하고 생겨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합계, 서식 뭐 이렇게 우리 이름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 반드시 글자로 시정을 해야 되고요. 첫 글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요. 밑줄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나 물음표 같은 특수 문자 같은 경우는 매크로 이름에 들어갈 수 없고 공백도 들어갈 수 없어요. 스페이스바도 매크로 이름에 영문자만 가능하고요. 뭐가 아까 컨트롤 C 누르거나 컨트롤 A를 누르면 무슨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했지 않습니까? 이때 소문자를 쓸 건지 대문자를 쓸 건지 지정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컨트롤 C라고 해서 소문자 C를 매크로에다 지정해 버리면 본래 복사하는 기능 컨트롤 C가 기능이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의 명령이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매크로를 만들 때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어디에다 저장하겠느냐 하는 거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었죠. 매크로를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 할 거냐, 새 통합 문서에다 할 거냐, 현재 문서에다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문서에다 한 거죠. 근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쓰는 매크로를 만들어 놓는 거야. 나만 쓰는 매크로.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는 뭐예요? 새로운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만들어 사용하겠다. 빈 화면에다.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곳에다 하는 거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뭐예요? 나 혼자 쓰는 매크로 파일이 있어요. 거기다 다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종류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예. 다 했다.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이제 차트를 해볼 건데요.
이제 차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필기책 있죠, 필기책. 문제지 넘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문자는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는. 넘기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올 겁니다. 10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 3, 5, 7, 9를 풀지 2, 4, 6, 8, 10을 풀지. 다른 센터도 똑같이 수업을 하니까 거기는 1, 3, 5, 7, 9 풀면 우리는 2, 4, 6, 8, 10을 풀면 두 개를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기 1, 3, 5, 7, 9 저기도 1, 3, 5, 7, 9. 왜냐면 1에서 10까지 다 못 풀거든. 10문항을 다 10페이지를 다 못 풀어. 10개를 나눠서 풀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없는 거는 제가 그때 인쇄 드렸죠. 그것도 가져가셔야 되고 제가 그 안내물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